전부자의 대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태풍을 타고 바람도 솔솔 불고요. 햇볕도 덜 따가운 듯 합니다. 여름 내 더위와 씨름하느라고 건강이 허약해졌던 우리 유기들이 1, 2, 3차 관수를 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울 유기들에게 살균제와 살충제를 섞어서 겨울을 대비한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2000cc 물에 저는 프리원이라는 살균제 2cc와 프라우드라는 살균제 2cc를 합쳐서 동시에 섞어서 미리 방제를 해 주려고 합니다. 살균제와 살충제는 함께 섞어서 쓰지만 살균제, 살충제와 영양제 또는 칼슘제와는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살균제와 살충제끼리 썼을 때는 우리가 미리 예방도 되고 살균도 되지만 또 살충도 되지만 거기에 영양제나 칼슘제를 섞어서 동시에 우리가 욕심을 내서 영양 칼슘 또는 살균 살충을 한다. 약효성 때문에 그렇게는 사용하지 않고요. 살균제와 살충제만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번 태풍과 비가 오고 나면 최고 온도가 아마 25도 근처나 그 이하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아이들을 모아놨고요. 저면으로 방제를 해 주는 게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해서 날짜를 잡았어요. 다육이 양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하원이나 농원에 가시면 스프레이로 되어 있는 깍지약이 있어요. 그런 걸 사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또 이 약을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또 화분의 양이 조금 많아서 스프레이로 충분한 살균 살충을 하실 수 없으시다면 저처럼 이렇게 이제 한 500cc나 1000cc짜리 약을 사 놓으시고 지금 제가 해드린 것처럼 2000cc에 저는 2cc로 명시되어 있는 약이라 2000cc에 2cc로 약을 탔는데요. 저는 저거 한 병 갖고 되지 않고 한 10병 정도는 타 주어야만 저면도 하고 또 우에서도 충분히 살벌 해줄 수 있습니다. 살균제는요, 무름병이나 탄저, 곰팡이 그 외에 균들을 죽이는 거고요. 미리 없애고 가는 예방 차원이고요. 살충제는 말 그대로 해충이 있다면 그 해충을 죽이는 약입니다. 근데 저희가 살균제 따로 살충제 따로 주면 되겠지만 이게 두 가지 다 이제 친환경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농약이라 저는 한 번에 가는데요. 만드실 때는 꼭 장갑을 끼시고 마스크도 쓰시고 약을 살포하거나 저면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현재 병이 없어도 또 눈에 깍지벌레가 보이지 않아도 흙 속에 숨어 있는 깍지, 다른 병형균, 응애, 곰팡이균, 탄저균, 무름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화분 속의 흙도 약물이 흡수되도록 저면으로 적셔 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앞에 아우렌시스가 물이 이쁘게 들었어요. 저는 오늘 약을 주기 위해서 이 아우렌시스 이렇게 물을 좀 많이 굶겨 가지고 얼굴이 작아졌죠. 꽃대는 이렇게 물었고 얼굴이 많이 작아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이 아이가 깍지가 안 보여요. 그렇지만 깍지를 약을 줄 때는 이 흙 속에 이 흙들이 충분히 살균 살충제의 물에 흡수가 될 수 있게끔 주어야 되는 게 흙 속에 이 갖고 있는 그 응애나 또는 깍지나 이런 그 균들이 이 아이가 건강할 때는 안 나타나다가 얘들이 조금 어떤 컨디션이 안 좋거나 공기가 안 통하거나 이런 환경이 되면 뿌리 속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기가 막혀 있다거나 너무 건조하다거나 어떤 자기네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살균 살충제를 줄 때는 흙이 완전히 젖어서 그 안에 있는 약도 이제 균도 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깍지가 생기면은 우에서 보이는 정도가 되면 사실상 굉장히 많은 양의 깍지가 있는 거고요. 깍지가 주로
있다 그러면 요 뒤에 목대, 입 뒤에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럼 저런 데를 어떻게 주느냐 해서 저는 거기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반자동 스프레이잖아요. 요것도 지금 1800cc거든요. 이 1800cc를 물량을 맞춰서 여기도 똑같이 약을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밑에 부분은 그 저면을 할 수 있게끔 큰 그 대야나 이런 걸 준비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 저면을 해주면서 입장은 이제 스프레이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리 친환경 약이라 하더라도 실내 공간에서 스프레이를 하기가 참 매우 찜찜하죠. 그래서 베란다 쪽에서 문을 열어 놓으시고 내부 쪽 문은 들어오지 않게 꼭 닫은 다음에 살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더 좋은 거는 바깥 외부에 가서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주택에 사시거나 또 노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해주시는 게 아주 좋고요. 저처럼 아파트 공간이고 안에서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스프레이는 저는 베란다 쪽에 안방에 창을 닫고 내부로 들어오지 않는 공간의 아이들은 저 스프레이로 해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 대야에다가 물을 담그고 위에다가 끼얹어 줄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하나하나의 아이들이 몸에 충분히 약이 닿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살균 살충제가 예를 들어 다육이가 뭐 한 5개, 10개, 20개 미만이다. 그러면은 미리 한번 뿌려도 주시고 또는 병이 생겼을 때 주셔도 무방하죠. 그러나 다육이를 뭐 한 50개 이상 100개 이렇게 키우신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게요. 이 깍지벌레가 생기는 다육이들이 있을 경우 한 아이가 생기면 그 옆에 아이도 생길 확률이 커요. 근데 우리가 한두 아이가 아니고 여러 아이가 동시에 깍지가 걸려버리면 처치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봄에 깍지약, 이 살균 살충제를 한 번에 하고 왔고요. 그때도 실내 공간에 있는 아이들 스프레이 하는 게 부담이 돼서 그때도 저는 담궈 놓고 이 아이들을 위에서 물을 살살살 끼얹어서 해주는 걸로 했고요.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여기 보면 우리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한엽송로가 여름 내 밖에 있어도 물을 안 들었는데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이 아이들을 그 약을 주기 위해서 물을 안 줘서 굉장히 지금 건조한 상태가 있는데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또 이렇게 주더라도 좀 안 좋은 아이가 있어요. 지금 실버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물을 주고 햇볕에 한번 내놨더니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화상자리 같은 거 살짝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옅게. 그러니까 이 아이도 지금 충분히 물을 줘야 되는데 이 상태로 물을 주고 밖에 내놓으면 이 아이는 100%이 입장이 녹거나 좀 더 화상을 입는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신경 쓰셔서 약을 하고 나서 따로 모으셨다가 선풍기에다가 반드시 말린 다음에 어느 정도 5, 6일 건조시킨 다음에 햇볕 쪽 나가셔야지. 요렇게 입장이 지금 안 좋은 아이 밖으로 나가면 100% 이거 지금 화상이 있거나 이거 물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더 좋은 예로 드릴게요. 여기 지금 로시아인데요. 제가 분갈이하고 물을 살짝 줬지만 충분하게 물을 안 주고 약 줄 때를 기다렸더니 보이시죠? 보통은 로시아들이 입이 쫙 멀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오므려질 정도로 물을 안 줬거든요. 이 아이를 오늘 샘플로 두 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여기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하고 나서 많은 물을 주지 않았고요. 지금 이렇게 좀 말려놨어요. 이 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통은 제가 두 아이 담그고 이 아이는 좀 실버링은 따로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로시아 두 아이 하고요. 또 여기 하나에는 몽블랑이죠. 몽블랑도 이렇게 라인은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세 아이를 담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물을 저면 간수해 줄 때는 한 그릇에 하나씩, 그러니까 좀 더 작은 그릇이라도 하나씩 한 군데 안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아이들을 한 군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동시에 살균 살충제를 똑같은 양을 지금 쳐주는 거기 때문에 세 아이를 지금 같은 그릇에 담았고요. 제가 이렇게 한 군데 담아서 하더라도 아마 오늘 이걸 다 하려 그러면 저면을 밤새 해줘야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바닥에 이렇게 물을 타는 약입니다. 좀 전에 타는 약을 충분히 넣어서 천천히 이 마사 쪽에 약이 올라가게 할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흙 속에 들어있는 이제 해충들을 충분히 물을 먹여서 우리가 살균제와 살충제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위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여기 보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아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걸로 이렇게 스프레이 해주면 가장 좋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분포 이게 날아가는 이것 때문에 이게 좀 이제 찜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밖에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하고요. 이 내부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안 하고 제가 다른 걸로 부었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푼, 이게 저 농약사에서 따라 나온 스푼인데요. 이걸로 조금 일일이 서서 이렇게 입장 골고루 계속 퍼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에케베리아 로시아나 이 몽블랑은 깍지가 사실은 잘 안 생겨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렇게 깨끗한 아이들부터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이 아이들이 스스로는 이 깍지벌레에 약하지 않은 아이들이라 병을 안 생기는데, 깍지벌레를 타는 아이들이 옆에 있을 때 걔네들 컨디션이 안 좋으면 흙 속에 있는 깍지들이 그쪽으로 옮겨가서 똑같이 이제 병이 옮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살균 살충제 이 방제를 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다육이에 다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육이 분갈이도 미리 웬만하면은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한 번에 하루 같이 다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보셨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 저면관수에서 흙 속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요. 또 다른 이제 큰 개야들 또 다 동원하시고, 또 좀 작은 아이들은 작은데 동원해서 빠른 시간에 하셔야죠. 잘못하면은 저는 요거 이제 지금 저녁 때인데요. 밤을 꼴딱 샜어요. 지난번에 할 때도.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 하고 이제 비가 온다 그러니까 저는 요번 기회에 비를 안 맞추고 이렇게 방제를 하기 위해서 물 조절을 지금까지 했고요. 또 이렇게 날씨가 흐릴 때 하는 거는 이제 더운 날 하는 것보다는 시원할 때 하고, 요번에 또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오니까 이 바람에 좀 자연으로 말리는 역할도 좀 하고, 또 그거 바람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아이들은 선풍기를 돌려서 말려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깍지가 없어서 귀찮다 하시지 마시고, 가을에 이거 충분히 방제해 주셔야 겨울에 날씨 춥고 얼고 이럴 때 또 겨울에 이제 밖에다 다 못 내놓고 실내 내부로 들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베란다가 춥거나 또는 좁거나. 그러면 이 아이들이 거의 그 바깥쪽에서 이게 공기가 통하지 않는 베란다, 거실이나 방 쪽으로 들어오면 환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깍지가 가장 많이 생겨요. 따뜻해서 건조하거나 공기가 안 통하거나 이럴 때 깍지가 생기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살균제, 살충제 방제하실 때는 가지고 있는 모든 다육이를 동시에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위에 입장만 해갖고 방제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깍지가 생기면
가볍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식초라든가 또 뭐 다른 또 많은 이제 뭐 소주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 그 아이들을 예방하고 갈 때는 저도 매번 물을 줄 때 목초액 같은 걸 주고 있어요. 그 목초액도 벌레들이 싫어한다 해서, 그렇지만 이제 직접 병이 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약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봄에도 약을 꼭 해줘야 되는 이유가, 한여름에 물 조절을 하고 물을 줄 수 없을 때 깍지나 이런 게 생기면 저희가 화분채 유지를 못하고 결국은 뽑아가지고 뭐 약을 해줘야 되고, 또는 그러다 보면 여름에 물을 안 줘야 될 때 물을 주다 보면 녹기도 하고, 요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미리미리 저희가 방제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제를 하실 때는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아마빌레인데요. 너무 이뻐서 제가 요거 보여드리고 영상 마감할게요. 이쁜가요? 이 아이 아마빌레인데 원래는 그냥 약간의 연두빛이었는데요. 이렇게 한 일주일 사이에 아이들이 이렇게 물이 참 이쁘게 들었어요. 이거 아마빌레. 저쪽 안쪽에 보이는 아이는 이거 TM이고요. 이 아이도 TM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로조. 전부 지금 살균 살충을 하고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대기 순번표 빼가지고 나와 있고요. 이 환엽성로가 여름 내 그렇게 햇볕에도 물이 안 들더니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네요. 쟤는 왜 제가 자꾸 쟤를 분갈이를 안 해주나 모르겠어요. 제가 색깔이 안 된다고 조금 푸대접 한 것 같은데, 저희 화단에도 한엽성로가 많이 있어서 그 아이도 오면 들어오기 전에 소독을 전부 하고 들어올 예정이고, 이제는 아마 요번 장마가 끝나고 나면 온도가 좀 많이 뚝 떨어져서 그닥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렇게 날을 잡아갖고 전체 아이를 이렇게 소독을 해주고 갈 예정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살균 살충제 방역 꼭 하셔서 겨울에 추운 날 고생 안 하시고 또 내년 봄까지 잘 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만약에 깍지벌레가 이미 있는 분들,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해 주시고 한 열흘 후쯤 또 물 주는 시기쯤에 한 번 정도 위에서 그냥 또 뿌려 주세요. 그래서 흙 속에 있는 균들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게 좋고요. 저도 봐서 깍지가 잘 생기는 품종만 한 번 더 주고 갈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전체 방제를 했기 때문에 깍지가 안 생기는 아이들은, 창 종류들은 깍지 잘 안 생겨요. 이런 아이들은 놔두고 깍지가 생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까라솔이라든가, 저희 집에도 잘 생기는 게 홍포도, 또 뭐 라울 같은 아이, 그 다음에 석연화 잘 생기고요. 또 이런 아이들, 생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종류는 따로 모았다가 방제해주고 한 열흘이나 일주일 후쯤 위에서 한 번 더 쭉 충분히 숨에서 쭉 내려가게 한 번 더 해줄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을 위한 가을 살균 살충 방제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